자, 삼성전자 주분들 반갑습니다. 프로입니다. 자, 금일은 8월 27일 목요일이고요. 자, 현재 정규장을 마감하고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장초부터 5일선을 이 갭상승으로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 고가 부근이었던 27만원 부근을 터치를 했지만, 자, 현재 이 매물대 구간에서의 차익 매물이나 본전 매물이 출회가 되고 이 한국은행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살짝 눌리는 흐름을 보여주셨었죠. 자, 그러면서 26만원과 27만원 이 매물대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외에는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고 할 만한 움직임은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이 주가가 갭상승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조금은 안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오늘 이 장중 흐름은요, 이 악재와 호재가 같이 겹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작정 안심만 하고 있을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왜냐면 오늘 장초 상승 이후에 주가가 눌리는 움직임을 몇 번 보여줬었는데, 이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 부분도 있겠지만 어제 이 PCE 결과가 상회를 하면서 금리 전망을 크게 바꾸지 못했기 때문에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흐름이 안 좋게 나오면서 내일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이 잭슨홀 미팅 때 연준 의장이 혹시나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경계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하지만 오늘 장초 나온 이 상승, 큰 폭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러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라는 건 아직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죽지 않았고 이번 잭슨홀 미팅을 변곡점으로 확실한 방향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 시작하는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이 외인들이 내일장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이 주가의 흐름들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어디서 진입 타점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지 짚어드릴 테니까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저에게 힘이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나 삼성 가자, 이렇게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사실상 이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죠. 자, 어제도 이렇게 도지 캔들을 만들었고, 오늘도 이 도지 캔들 모양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와중에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건 오늘 이 수급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어제는 이 정규장을 마감하고 이 NX장에서 외인들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왔고, 오늘 또한 이 장중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시는 게 맞고, 제가 어제 종가 분석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건 맞습니다. 제가 어제 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어제 영상 잠깐 보고 가자면,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바로 재생을 해보자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NXT 종가도 이 도지 캔들로 마감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더 중요해질 수가 있는 게 내일 아침에 있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라는 거예요. 이 실적 발표와 이 다음 실적 전망치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이나 하락으로 크게 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외인들이나 기관들이 쉽게 수급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이나 이 위쪽에 있는 이 매물대들을 봤을 때 단기적인 상승 흐름 이후에 본전 매물이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눌림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단기 고점에서의 분할 대응과 이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의 들어오는 이 수급,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오늘 장초에 단기적인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였죠? 이 눌리는 구간에서의 이 수급 정말 중요하다라고 짚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외인들의 수급 이어졌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흐름이 오늘 이어졌다라는 건 이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이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거기에 뒷받침을 하는 게 오늘 이 시장의 전체적인 동향인데, 이 시장 동향을 보게 됐을 때 장중 개인들이 2조 8천억을 던지면서 이 물량들, 이 외인과 기관 쪽에서 그대로 다 받아가는 흐름이었죠. 사실 이 흐름만 봤을 때는요, 어제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결국에는 이 파생시장 쪽이에요. 정말 큰 돈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파생시장을 위주로 현물시장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중 선물 쪽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빨간색이 코스피 200 지수, 그리고 이 파란색이 외국인인데, 지금 보시면 이 오전장까지 이 코스피 200 아래쪽에서 이 상방에 대한 비중을 3,600억가량 가져갔죠. 근데 오후장 들어가서 움직임이 어때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 움직임이 확 바뀌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상방에 대한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장중 1조 5천억에 대한 비중을 상방에다가 베팅을 했어요. 그러면서 현재 이 6조 3천억에 대한 비중으로 상방을 바라보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비중을 대폭 늘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물과 현물 간에 이 가격 갭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 갭 구간을 메꾸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NX장 마감까지 이 순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현재 이 외인들이요, 얘네가 이렇게 장 마감 직전에 이 상방에 대한 선물 포지션을 대폭 늘리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지금 이 차트가 이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하는 거에 베팅하는 인버스입니다.
자, 오늘 인버스의 수급을 보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 이 외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왔어요. 자,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할 거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서 인버스 차트를 보시면 자, 오늘 이 상승이 나오다가도 이 5일선에서 한번 막혔긴 했지만 이 위쪽에 있는 이 매물대를 보시면 자, 엄청나게 얇은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적은 수급으로도 이 5일선 돌파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자, 현재 이 삼성전자 본주 쪽 이 주가가 위치해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이 두껍고 이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걸 생각을 하면 내일 장초도 오늘처럼 상승이 나와주겠지만 이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금요일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다시 한번 하락하는 움직임 같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선물 쪽 상방 포지션을 어제 1조를 늘리고 자, 오늘 또 추가적으로 1조 5천억가량 더 늘렸다는 건 자,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 AI 반도체나 이 메모리에 대한 투자 수요 여전히 강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 중장기적인 방향성은 자, 상방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해도 자, 무작정 쫄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간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이 대응이나 자, 평단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하면 자, 분할 매수로서 자, 비중을 넣어봐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거지만 자, 이번 이 잭슨홀 미팅 자, 금리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반도체 방향성이 확실하게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일정입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일정들을 앞두고 현재 이 트럼프가 중동 리스크를 완화시키려는 이러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자, 유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는 자,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이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뭐예요? 당연히 상승하는 방향이라는 거죠. 지금 이 트럼프는요, 이 11월 중간 선거 때문이라도 유가를 잡으면서 물가 잡아야 되고 최대한 금리를 인하하는 쪽으로 자, 인하 못하더라도 동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는 무게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두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최근 이 신용에 대한 비중이 자, 또다시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현재 주가 밑에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봤을 때 자, 현재 이 매물대 구간보다 자, 상대적으로 얇기 때문에 정말 이 사소한 악재라도 나온다라고 하면 그걸 명분으로써 자, 의도적으로 주가 밀어버리면서 자, 최근 들어왔던 이 신용 물량들 털어버린 이후에 다시 올려버리는 자, 이러한 움직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핵심은 자, 최근 상승으로 인해서 현재 이 구간 자, 매물 소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지금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자, 27만 4천 원 부근 자, 이 부근 돌파가 나와야 자, 30만 원 부근이 열릴 수가 있어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이 수급을 캐치하는 게 정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나올 수 있는 이 상승과 하락 과정에서 이 실시간 수급 상황 그리고 호가창의 체결 강도를 보면서 자, 지지 구간과 이 저항 구간에서의 대응 타점을 잡으셔야 되는데 자, 이런 부분들 제가 당연히 잡아드릴 수 있지만 자,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이 신호들을 포착을 하고 영상으로서 올려드리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당장 내일 분할 매도나 이 추가 매수에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 고점과 저점 구간에서의 이 실시간 타점들 자, 문자로 발송을 도와드릴 겁니다. 자, 이런 실시간 타점 신호들 요청을 해보시려면 자, 상단에 번호 하나 올려드렸죠. 자, 010-8018-2913 자, 위 번호로 간단하게 자, 삼성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세요. 자, 그럼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장중 실시간 수급 그리고 호가창 체결 강도를 보면서 의미 있는 이 핵심 수급 신호가 포착이 됐을 때 자, 여기서는 매수를 하세요. 여기서는 매도를 하세요. 자, 이런 원 단위 가격 구간으로 볼 수 있는 이 진입 타점을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당장 대응 안 하시더라도 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잭슨홀 미팅 자, 정말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이 매파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 지지를 강하게 받아줄 수 있는 이 가격 구간 정도는 알고 계셔야 자, 물량 털리지가 않을 수 있고 이 삼성전자 방향성이 우상향 관점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자, 이 평단 관리와 이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를 좀 드리는 부분이지만 현재 시장 분위기 예전 같지가 않아요. 자, 지금 이 외인들은 이 외부 요인을 명분으로 자, 단타성 매매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도 이러한 움직임 조금이라도 따라가 보셔야 이 평단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자,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자, 이러한 수익률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에라도 찍힐 수 있는 이 고점과 저점에 대한 이 핵심 가격 구간들 자, 원 단위 가격 구간으로 보시면서 최대한 이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 거니까요. 자, 상단 번호로 자, 삼성이라고 자, 요청이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말 자, 구독자 혜택으로서 이 타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저희 채널 성장을 위해서 꼭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자, 의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 제가 특별한 선물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자, 지금 같은 이 대형주 장세 속에서 우리가 이 수익률을 조금 더 올려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데요. 항상 시장에서 큰 시세를 준 종목들은 사람들이 몰려든 지가 아니라 관심이 없을 때 시작이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수급이 한번 들어오면 단기간에 강한 시세를 내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당장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 종목 매수 안 하시더라도 자, 무조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주가의 흐름을 지켜보시면 지금 이 세력들이 자, 어떤 식으로 물량을 모아서 쏘아 올리는지, 자, 그리고 앞으로 시장 흐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2026년 자율주행 핵심 수혜주인데요.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반드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는요, 자율주행 상용화가 빠르게 현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실제로 무인 택시가 굴러가면서 요금을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서는 FSD 고도화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국 자율주행 업체들 전폭 지원을 해주면서 상용화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요, 단순한 미래 먹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지금 당장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자율주행 테마 얘기가 나오면 어딜 먼저 쳐다볼까요? 카메라 모듈이다, 레이더 센서다, 자, 이런데 먼저 눈이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쪽은요 이미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고 시가총액도 굉장히 두껍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달라붙은 사람들은 이 물량만 받아주다가 끝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자, 저는요 그런 종목 절대 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꺼내놓은 종목은요, 그 반대 자리에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 위로 굴러가려면 카메라가 보는 걸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차량 전체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어하는 두뇌 역할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부품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전부 연결을 해서 두뇌 역할을 하는 플랫폼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기술적으로 같이 반드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종목입니다. 근데 시장이 아직 이 연결고리를 가격에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구조부터 보면요, 대주주 지분이 단단하게 잠겨 있어서 시장에 떠도는 유통 물량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자, 현재 밸류에이션도 지금 업종 평균 대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에요. 자, 이러한 구조에서는 테마 하나 제대로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려는 수요는 많은데 팔 물량이 없으니까 호가창이 상단쪽으로 가볍게 돌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주도 섹터 자금이 빠지면서 어딘가로 넘어갈 때, 자, 유통 물량이 적은 이러한 구조에서 현재 주도 테마 쪽 주도 자금이 한 번이라도 들어온다라고 하면요,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 유통 물량이 70%에서 80%가 넘는 종목이었다면요, 조금만 올라가도 위쪽에서 대기하던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본전 물량이 쏟아지면서 차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요, 이 종목은요 안 그런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급등 이후에 거래량이 낮아지면서 조용한 매집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게 이 종목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차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전고점 돌파를 하고 눌림목 구간이에요. 자, 눌리는 건 맞아요. 근데 눌리면서 거래량 패턴이 말 그대로 조용합니다. 자, 무너지는 종목이었다면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세가 크게 터져야 정상이라는 건데 지금 가격만 살짝 내려앉고 거래는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요 조정이 아니라 흡수 구간이라는 거죠. 기관과 외인 등 주요 수급 주체가 이 가격을 통제를 하면서 불안감에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 매물을 흡수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지금 저점은 이미 상당히 높아졌는데 거래량은 과열 없이 조용한 이 그림,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어떤 자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종목 자율주행 테마 하나로 끝나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2025년부터 AI 로봇이 먼저 달렸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큰 흐름이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요, 이 사이클 전체를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테마가 쉬어도요, 다음 흐름이 이어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쭉 끌어올려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2025년부터 이미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 눌림목 구간에 조정 구간 거쳐서 2026년도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를 앞두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기 테마가 하나 붙었다고 해서 사라지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자율주행 관련주들 완벽한 저점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려면요,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 한번 터진 순간 갭 뜨면서 그날이 꼭지라는 거예요. 자, 반도체 장비주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엔비디아 실적 뉴스 보고 그날 들어가신 분들, 위쪽에 물리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도 똑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인 택시가 상용화가 되고 이 뉴스로 도배가 되는 그날이요, 종목 검색에서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이 고점일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발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유통 물량이 적은 이 품절주 구조에서는요, 자리가 있을 때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 자리에서 들어가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화면에 번호 하나 띄워드렸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이 종목, 종목명, 1차 매수가,
2차 분할 매수 구간, 그리고 자율주행 상용화 모멘텀 기준, 이 목표 구간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앞전에 다른 문자 먼저 보내셨던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보내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종목 아직 본격적인 모멘텀 반영 전에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한 초입 구간입니다. 반도체가 쉬어갈 때 다음 주도 섹터 자리를 이 종목이 채우는 그 타이밍이, 이걸 미리 잡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뉴스를 보고 들어가느냐가 이 차이가 수익의 차이로 그대로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2026년도 자율주행으로 진짜 제대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남들 다 올라간 뒤에 말고요, 지금 초입 구간에서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늦지 않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